민주당에서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그리고 김영철 검사 4사람인데 이에 대해서 언론과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 검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다. 아예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개적으로 나와서 검사들을 겁박한 행위다라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 첫 날짜가 이달 14일 날 김영철 검사 청문회로 잡혔습니다. 김영철 검사는 4명의 탄핵 소추된 검사 중에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검사입니다. 이분은 한동훈 검사의 직계 부하 검사로서 지난 박영수 특검 때 주요한 역할을 했고 특히 장시호를 담당을 해서 이 2차 태블릿 PC를 증거로 제출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해서 유죄로 인정받게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장시호 지인과의 녹취록이 폭로되면서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 간에 부적절한 사적 관계를 맺어왔고 이것이 증거 조작 위조로 연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이번에 탄핵 소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서 14일 날 청문회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저희들은 일관되게 여기 있는 변희재 대표나 강진국 기자나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저도 사적으로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3명이 다 채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희재, 강진구, 최순실. 장시호는 채택이 됐는데 이게 출석할지 안 할지가 아직 불확실한데 과연 이 청문회가 내실 있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까지 증인이 안 되면 참고인이라도 출석시켜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박정훈 대령 사건을 여러분 다 우리가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를 정리해가지고 경북경찰청에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첩을 했고 국방부 장관이 잘했다고 사인까지 해줬던 일이 하루 만에 번복이 돼서 오히려 지금 도둑이 매를 드는 격으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해서 지금 박정훈 대령이 고생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변희재 대표에게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에 상관없이 동일한 패턴이 발생한 것은 그때도 주범이 윤석열과 한동훈이었고 지금도 윤석열과 한동훈인 거예요. 정치권들은 이용만 당한 거죠. 여야 넘어서 제3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검찰 권력이 여야 정치권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캐비넷 가지고 이용하고 우리가 영화에 보듯이 정권이 바뀌면 또 구면받는 캐비넷 서류를 가져서 정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정권의 그 약점을 가지고 있다가 정권이 약해지면 그걸 가지고 다시 뒤를 이어서 검찰의 권력을 다시 찾는 사실상 정치 집단화 정치 권력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변희재 사건이 나왔고 이번에 박정훈 대령이 나왔고 우리의 형사소송법의 이 유죄의 증거라는 것은 형법 307조의 엄격한 증명의 법칙에 따라 증거에 따라 유죄를 판결해야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있었다 내가 이걸 문제 제기할 수 왜냐?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이가 한 게 아니고 최순실은 컨맹이고 8년째 감옥을 살고 있지만 지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계약서를 봤더니 김한수 행정관이 계약자로 SKT하고 처음에 개설을 했고 중간에 요금을 안 내가지고 그때 30만 원이 넘는 밀린 요금을 김한수가 납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납부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김한수가 거기에 접속을 해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순실이가 어떻게 요금 납부한지 알고 바로 하자마자 몇 분 만에 사용을 했겠냐. 한 10분도 안 됐던데요. 그 사용 내용이 그때 박근혜 후보가 대전 유세한 내용을 다운로드 받은 게 바로 그 로그인에 나오고 그건 김한수가 했던 걸 볼 수밖에 없고 김한수 딸 사진이 3장이 입력돼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그 특검이 제기하는 증거를 탄핵할 수 있는 증거가 차고도 넘침에도 불구하고 왜 재판부가 그 탄핵 증거를 채택도 안 해주고 그 태블릿 PC 그걸 좀 제출도 안 해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논란이 된 태블릿 PC 원본도 안 돌려주고 있죠. 지금 검찰의 주장은 이게 최순실의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1 태블릿 PC도 최순실 거고 제2 장시호가 제출한 것도 둘 다 최순실 거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지금 법정에서 내 거니까 그럼 돌려주시오 이제 증거로 다 썼고 이미징 파일 다 떴으면은 본체는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핸드폰도 압수수색했으면 이미징 파일 다 복사해서 파일 옮겼으면 이거는 돌려줍니다. 본인한테 국가가 압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돌려주라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뭐라고 거절했냐 법정에서 최순실 본인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면서 돌려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말이 밥이에요 이게. 아니 법무부나 검찰의 주장이 최순실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놓고 정작 그래 내 것이야? 그러면 돌려줘.
라고 최순실씨가 소송하니까 안 돌려주겠다고 그러다가 법원에서 돌려줘라 라고 판결이 났는데 안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태블릿은 돌려받아가지고 EPC를 돌려받아서 이미징 파일을 떠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 우리 변희재 대표 측에서 이제 포렌식 분석을 해보니까 엘자 패턴 그게 사후에 조작된 의혹들이 발견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 재판부가 그러니까 지금 항소심 담당한 사람이 정재현 판사라고 했죠. 지금 우리 변희재 대표 항소심 정재현 판사가 담당하다가 사표를 냈는데 정재현 판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지금 핵심 이해당 SK텔레콤 법무그룹 부사장으로 사표를 내자마자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됐다는 거고요. 제가 정대택 씨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 장모랑 같이 공동 사업을 했다가 억울하게 구속됐던 분입니다. 그 구속을 쉽게 법정 실형 판결했던 사람이 윤남근 판사예요. 이분이 2006년 2월에 동부지방법원에 부임을 했는데 보자마자 그때 최은순 씨의 내연남으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충식 씨의 딸이 증언을 했어요. 하늘이 도왔다. 너무나 잘하는 판사가 왔다. 김충식과 법정에서 뜨거운 눈빛을 교환했다. 그러더니 이 판사가 재판부로 임명되자마자 변론도 제기 안 하고 바로 전대택 씨를 2년 실형으로 법정 구속을 시킨 사람이 바로 윤남근 판사입니다. 검사들은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소만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도 경찰이 법원에 바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들 관련된 거나 권력자 관련된 것을 신청하면 검사가 기각해요. 대표적인 예가 2012년도에 지금 스카이 72 골프장에 윤석열과 이 검사들이 윤대진, 자기 후배 검사의 형 윤우진이라는 전 용산 세무서장의 축산업자와의 유착관계로 향응 골프 대조를 받던 정보를 입수하고 그 골프자 명단을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6번인가 했는데 검사들이 다 기각했고 도망갔던 윤우진이가 다시 잡혀왔는데 또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윤석열의 그런 범죄 혐의들을 옹호했던 그런 검찰.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가 양평에 있는 건축 관련된 그 사건에 대해서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더니 검찰이 2번, 3번 기각해서 결국 김진우의 핸드폰을 압수하지 못했던 사건. 최근에 나온 경찰판 박정훈 대령 사건이라고 하는 백혜룡 영등포 경찰서 형사부장이 관세청 직원이 마약 74kg에 인수하는데 관세청 직원 4명이 입국 절차에 편의를 봐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 관세청 직원들을 압수수색 영장을 하려고 2번을 신청했더니 2번 다 검찰이 기각을 해서 결국 관세청 직원을 압수하지 못해서 아직도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지금 그 배후에 이종호라는 사이 블랙 인베스트먼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으로 알려졌고 최근에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1등 공신으로 알려져 있는 그 실세 자기가 부통령이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녔다는 이종호라는 자가 또 존재한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연결되는 것이고 용산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군이든 다 이렇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이문정 검사가 지적한 대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냥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딱 정해놓고 증거를 조작해 간다는 거죠. 박근혜, 이재명, 송영길 딱 이렇게 해놓고 그냥 조작해서 가는 겁니다. 반대된 증거가 나오면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아예. 그리고 자기 증거 조작해준 놈은 그 공로대가로 기소도 안 해버리고 약한 걸로 해주고 또 봐주고 백신 수사하고 이 법사위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증인 채택은 지금 안 됐으니까 안 되면 지금 참고인이라도 불러서 그래도 의미가 있는 청문회가 되지. 이거 맨탕 청문회가 되면 지금 여당 의원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신문기사 몇 개 가지고 탄핵 소추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라고 지금 이 민주당을 힐난하고 있잖아요. 지금 8월 14일 날 어렵게 나왔는데 지금 4명 검사 중에 첫 청문회가 김영철 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거 핵심이 지금 장시호와 유촉 관계와 지금 최순실 이 태블릿 PC 문제 가 될진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주춤거리는지 민주당 의원님들의 그런 걱정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자고 오면 할 때가 아니다. 꼭 8월 14일 청문회가 내실 있게 돼줘야 그 다음 강백신, 어미준, 박상용 그 청문회도 되지. 김영철 청문회가 맹타로 끝나면 무슨 이게 동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꼭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그리고 저 송영길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무엇이 진실인가 정말 에밀 졸라의 심정으로 나는 고발한다 그렇게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